자녀가 부모 전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첫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화 첫 마디로 하는 순간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음부터는 부모의 전화를 받기 싫어하게 됩니다. 심지어 통화 중에도 빨리 끊고 싶어 안달이 나죠. 71세 이순희 씨는 평생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6개월째 큰아들이 안부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희 씨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했을 때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또 그 말씀이세요. 그 말이 뭐가 잘못됐어? 엄마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들은 3분도 안 되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순희 씨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이순희 씨는 무엇이 잘못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부모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첫 마디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전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겉으로는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말 같지만 실제로는 자녀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을 주어 소통을 차단시키는 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74세 김말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할 때마다 첫 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왜 이렇게 안부 전화가 없니? 시어머니 걱정은 안 하나?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바쁘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안부 인사도 못하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매일 전화 드리던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김말순 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죄책감에 시달렸고 통화 후에는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에게 전화할 때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건 건데 왠지 자녀가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 빨리 끊고 싶어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신 적 말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부모의 전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첫 마디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말을 해야 자녀가 기꺼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실제 사례들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많은 분들과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녀들이 거부하는 치명적인 첫 마디들. 두 번째 치명적인 첫 마디, 엄마 생각은 안 나니? 69세 박순자 씨는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으면 반가운 인사도 없이 바로 이렇게 말했죠. 딸아, 엄마 생각은 안 나니? 얼마나 오래됐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생각나죠.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 바쁘면 엄마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엄마는 밤낮으로 내 생각만 하는데.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정말 달라졌다. 그날 이후로 딸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이미 죄책감에 시달렸죠. 또 엄마가 서운해하실까 봐 하는 생각에 전화 받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첫 마디, 요즘 왜 이렇게 바빠? 72세 최금순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어. 아들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많아서요. 회사 일이 가족보다 중요해? 다른 사람들은 다 시간 내서 부모님께 안부 드리던데. 엄마, 그런 게 아니라긴 분명히 그런 거지. 성공했다고 부모는 뒷전이야? 아들은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통화하는 시간을 점점 줄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비난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첫 마디, 몸은 괜찮니? 엄마는 어디가 아픈데? 74세 한순자 씨는 사위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야, 몸은 괜찮니? 엄마는 요즘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사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나이가 드니까 안 아픈 데가 없네. 혼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사위가 안쓰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봤자 뭐해. 나이 탓이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가끔 안부나 물어봐주면 그걸로 좋게. 사위는 이런 통화를 몇 번 겪은 후 장모님의 전화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매번 건강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녀들의 관심 부족을 은근히 지적하는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인 첫 마디, 다른 집 아이들은 자주 연락하던데. 70세 이금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다른 집 아이들은 시어머니한테 자주 연락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드물어?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더 자주 연락한다고 하지만 말뿐이지. 옆집 며느리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안부 전화 드린다던데.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 쓴다고? 그게 신경 쓰는 거야? 정말 신경 쓴다면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을 리가 없지.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당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첫 마디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치명적 영향. 지금까지 본 5가지 첫 마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두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들입니다. 둘째, 자녀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말들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녀를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넷째, 부모의 외로움을 자녀 탓으로 돌리는 말들입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의무감과 부담감을 주는 말들입니다. 67세 조순희 씨의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전화가 오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져요. 또 뭘 잘못했다고 하실까, 또 어떤 비교를 하실까 하는 생각에 전화 받기가 두려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통화 회피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전화가 스트레스와 부담의 원천이 되어 자녀가 의도적으로 통화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 전화를 피하게 되는 심리적 과정. 이런 첫 마디들을 반복적으로 들은 자녀들은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될까요? 1단계 죄책감과 부담감. 처음에는 내가 부모님께 소홀했나 하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2단계 방어 심리와 피로감. 점점 또 그런 말씀하시네 하는 방어 심리가 생깁니다. 3단계 회피와 거부감. 마지막에는 차라리 전화 받지 말까 하는 회피 심리가 생깁니다. 75세 윤순덕 씨의 며느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더 자주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자주 연락드려도 항상 연락이 없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포기하게 되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패턴이 자녀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71세 김복순 씨의 아들은 엄마 전화가 올 때마다 온 가족이 긴장해요. 아내도 아이들도 할머니 또 뭐라고 하실까 하면서 조마조마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기다리는 마법의 첫 마디. 다행히 자녀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첫 마디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면 자녀들이 부모와의 통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첫 번째 마법의 첫 마디, 안녕,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73세 박영희 씨가 이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 왜 연락이 없었니?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안녕.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다. 아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목소리도 듣고 싶었어요. 그래? 엄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날 통화는 평소보다 3배나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법의 첫 마디, 괜찮니? 너무 바쁘지는 않고?
70세 이순옥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괜찮니? 요즘 너무 바쁘지는 않고? 며느리가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바쁜 중에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해. 어머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이순옥 씨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마법의 첫 마디,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야. 68세 최순희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잘 지내고 있구나. 정말 다행이야.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평소와 다르시네요. 엄마가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딸은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의 통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마법의 첫 마디, 오늘 하루는 어땠어? 72세 송금순 씨는 사위에게 전화할 때 건강 걱정 대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일은 잘 풀렸고? 사위가 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괜찮았어요. 회의도 잘 되고. 그래? 잘 됐네.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일해. 어머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사위는 그날 이후로 장모님과의 통화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마법의 첫 마디, 사랑해. 내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해. 69세 한말순 씨는 아들에게 가장 강력한 첫 마디를 사용했습니다. 아들아, 사랑해. 내가 있어서 엄마가 정말 든든해. 아들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내 목소리 들으니까 하고 싶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아들은 그 통화 이후로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첫 마디들의 놀라운 효과. 이런 마법의 첫 마디들을 사용한 부모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자녀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74세 정순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마디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해요. 이미 자녀가 전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하지만 이미 자녀가 부모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빨리 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 처음에 소개한 이순희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6개월째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관계 회복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회복 단계 문자로 먼저 사과하기. 이순희 씨는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전화할 때마다 왜 연락이 없었니라는 말로 너를 힘들게 했구나.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바쁘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들이 3일 후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문자 잘 받았어요. 저도 좀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요. 두 번째 회복 단계 부담 없는 안부 문자부터. 이순희 씨는 답장을 재촉하지 않는 안부 문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날씨가 추워졌네. 감기 조심해. 답장은 부담 갖지 마. 오늘 아들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먹었어. 생각나서 메시지 보내. TV에서 아들 회사 나오던데 자랑스러웠어. 한 달 후 아들이 먼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생각 많이 해요. 세 번째 회복 단계, 짧고 따뜻한 전화 시도. 2달 후 이순희 씨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첫 마디로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다. 잘 지내고 있구나. 아들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바쁠 텐데 짧게만 할게. 엄마, 괜찮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날 통화는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넷째 단계 꾸준한 변화 보여주기. 이순희 씨는 그 후 6개월 동안 꾸준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따뜻한 첫 마디로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바로 이해해줬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일상을 존중하고 격려해줬습니다. 현재 이순희 씨와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며느리도 함께 통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걸기 전 마음가짐 점검하기. 전화를 걸기 전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왜 전화를 거는가?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 첫 마디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76세 조말순 씨는 전화 걸기 전에 항상 오늘은 어떤 좋은 말을 해줄까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와요 라고 했습니다. 상황별 올바른 첫 마디 가이드. 자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다. 자녀가 바쁘다고 할 때, 바쁘면 엄마 생각도 안 나니? 바쁜 중에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자녀가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힘들겠구나. 잘 이겨낼 거야. 자녀가 성과를 이뤘을 때, 그래도 아직 부족해. 정말 자랑스럽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 될 거야. 통화 시간과 빈도 조절하기. 72세 김영순 씨는 이런 원칙을 지킵니다. 자녀가 바쁘다고 하면 5분 이내로 통화를 끝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먼저 끊자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자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해요라고 김영순 씨는 말합니다. 변화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 하지만 변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급격한 변화를 어필하지 마세요. 엄마가 많이 변했지? 라는 말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 실수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70년 넘게 해온 말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셋째, 즉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부모의 변화를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어떨 때는 좋게 말하다가 어떨 때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변화 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첫 마디를 바꾼 부모들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75세 최순덕 씨의 1년 후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만 받던 아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2에 3번씩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엄마,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주말에 가서 안부 좀 살펴볼게요. 최순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아들이 더 멀어졌는데 내 말부터 바꾸니까 아들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 교육으로 고민이 많은데 어머니 조언 좀 들어볼게요. 어머니께서 저를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의지가 돼요. 73세 김순희 씨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년간 거의 연락이 없던 딸이 어느 날 이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엄마 전화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엄마 목소리가 그리워요. 오늘 시간 되시면 오랜만에 길게 통화할까요? 김순희 씨는 그 전화를 받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딸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현재 김순희 씨와 딸은 거의 매일 안부 문자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2에 3번은 통화합니다. 딸이 힘든 일이 있으면 김순희 씨에게 먼저 상의하고 김순희 씨가 외로울 때는 딸이 먼저 연락을 줍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까지 좋아지는 놀라운 효과. 더 놀라운 것은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까지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70세 박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전화 받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먼저 할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가 자기들 부모를 혼내지 않고 좋게 말하니까 편하대요. 실제로 박정희 씨의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는 할머니가 전화하시면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할머니 전화 오면 모두가 좋아해요. 68세 송영자 씨는 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먼저 해요. 할머니는 혼내지 않고 잘 들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자신이 얻게 되는 것들, 변화를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부모 자신도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첫째,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74세 이금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연락 안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했는데 이제는 바쁘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돼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둘째,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71세 한순자 씨는 자식들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보람을 느껴요 라고 했습니다. 셋째, 노년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76세 조말순 씨는 매일 자식들이나 손주들 중 누군가는 연락을 줘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누가 안부를 물어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가 시작돼요 라고 말합니다. 넷째,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73세 김말순 씨는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지 몸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혈압약도 줄였어요 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변화. 변화에 성공한 부모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됩니다. 72세 정순희 씨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식들 불평만 했는데 이제는 자랑만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70세 박순자 씨의 이웃도 순자 씨 집은 정말 화목해 보여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부러워요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69세 최금순 씨의 아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지혜로우세요.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더 자주 안부를 드리게 돼요. 첫 마디 하나가 만든 기적. 결국 모든 변화는 첫 마디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연락이 없었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엄마 생각은 안 나니? 잘 지내고 있구나.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오늘 하루는 어땠어? 다른 집은 내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해. 이런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75세 윤순덕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진짜 대화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는 게 답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72세 김복순 씨는 예전에는 자식들이 내 기대에 맞춰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다는 걸 전화 첫 마디로 표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가 부모 전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첫 마디와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첫 마디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가장 치명적인 첫 마디. 엄마 생각은 안 나니? 자녀를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말.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자녀의 상황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 몸은 괜찮니? 엄마는 어디가 아픈데. 자신의 외로움을 자녀 탓으로 돌리는 말. 다른 집 아이들은 자주 연락하던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녀를 깎아내리는 말.
이 모든 첫 마디들의 공통점은 자녀에게 죄책감과 부담감을 주어 통화 자체를 스트레스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녕,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순수한 기쁨을 표현하는 첫 마디. 괜찮니? 너무 바쁘지는 않고? 자녀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첫 마디.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야. 자녀의 현재를 인정하고 안심하는 첫 마디. 오늘 하루는 어땠어?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는 첫 마디. 사랑해. 내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해.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첫 마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째 전화를 받지 않던 이순희 씨와 아들이 화해했고 1년간 서먹했던 김순희 씨와 딸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통화를 꺼리던 며느리, 사위들이 먼저 안부를 묻게 되었고 손자, 손녀들까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 자신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외롭지 않고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70년 넘게 해온 말버릇을 바꾸는 것이니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76세 윤순덕 씨의 마지막 조언을 들어보세요. 전화 첫 마디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하게 돼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 마디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전화할 때 왜 연락이 없었니? 대신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다라고 말해보세요. 자녀가 바쁘다고 할 때 바쁘면 엄마 생각도 안 나니? 대신 바쁜 중에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자녀의 안부를 물을 때 다른 집은 대신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엄마 생각은 안 나니? 대신 사랑해. 내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해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기꺼이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전화 첫 마디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목소리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전화를 기다리고 부모님 역시 자녀들과의 통화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첫 마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용기를 내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